조용하세요. 제 얘기합니다. 저 국정원이 그러면 국정원의 요청으로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보도자료 하시나요? 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해서 제가 동의. 정리합니다. 네, 말씀 잘하십시오. 네. 투표는 물론이고 개표 모두 해킹 조작에 무방비로 뚫려 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 비밀번호 12345 그것이 현재의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이고 그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찬진 전 사무총장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선관위의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은 그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결정의 주체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묻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비상식적입니까? 왜 민주당은 선관위 세 글자만 나오면은 이렇게 방탄 모드가 되는 것입니까? 노태학 지키기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절심해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 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적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정치적 중립성도 지켜지면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지키는 선거의 신뢰성을 만들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가 정말 소수당으로서의 피해를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그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그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그 내용을 받아내기 위해 이 자리가 국감장이 아니라 선관위에 대한 국감장이 아니라 상임위 자리라고 합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의 정인 채택은 기관의 대표로서 결코 못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나와 계시는 신문도 일반 정인의 신문 정인이 아니라 일반 신문 아닙니까? 기관의 대표로서. 그렇죠. 정리했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 중간에 땀시 마십시오. 그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시면서 엄청나게 길게 하시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길게 할 말이 더 많습니다. 저는 위원장님에게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그냥 몇 자리에 앉아서 사진 찍히고 몇 말씀 답변 드리고 그냥 떠나는 그런 위원장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지금 선관위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의에 당당하게 답변 있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주십시오. 왜 질의가 국감장이 아니라 상임위장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의 본인 자유로서 당당하게 국감장에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십시오. 자, 조용히 해주십시오. 의원님 여러분, 조용히 해주십시오. 제가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만하시죠. 이제 한 분 한 분씩 했으면 됐지.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해요. 그만하세요. 이제. 다 합의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지난번에 의견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세명한 국가 기반 증인으로 의견이 아니잖아요. 권성동 세명하자고 의견했습니까? 정의를 하고 여야 반사가 합의를 한 겁니다. 아니 찾아오세요. 세명하자고 그때 합의한 거 회의로 가져오세요. 네? 김웅 의원님, 여야 의원님들 이제 조용히 하세요. 이거 창피합니다. 이거 사실 큰 문제 아닌데.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내가 발언한 게 두세 명의 여야 의원들로 지배할 수 있다는 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자, 상임위에서도 합의하면은 여야 몇 명씩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조용히 하세요. 오늘 좀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좀 느끼신다니까 네. 절감하고 가시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 발표돼 있죠. 네. 이 결과 발표된 내용을 보면 사전 투표는 물론이고 개표 결과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인 명부 시스템 해킹해서 사전 투표한 사람을 안 한 것처럼 바꿀 수도 있고 또 유령 유권자를 명부에 올릴 수 있다는 또 심지어는 선거망 침투도 가능하다. 또 그 개표 DB를 해킹할 가능도 충분히 있다. 또 투표지 분류기 이 결과를 변경도 가능하다는. 그럼 이거 완전히 부정선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만약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저 보안 점검에서 지금 하여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보면은 작년에 선관위가 자체 보안 점검 자기네가 자체 점검한 걸 보니까
100점 맞았다고 국정원에다 통보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국정원이 저 점검을 하니까 31.5점이 나와. 도대체 위원장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위원장께서 지금 작년 5월에 위원장 임명 받으신 이후에 이 가족 경력 채용 의혹 문제, 근데 북한 해킹에 대한 부실 또 늑장 대응 문제, 또 허술한 보안 시스템, 사전 투표 관리 또는 물론이고 투개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실 관리 문제. 이게 지금 다 터지고 있어요. 이게 저는 이거 선관위 좀 그때 제가 우리 총장께는 선관위 썩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 선관위가 총체적 부실에 빠진 거예요.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 저 선관위라는 것이 우리 공정한 선거 관리와 고소 고발의 주체였는데 이제는 선관위가 수사 대상이 됐어요. 이러한 책임감을 느껴서 저는 그 예전에 제가 그 저 총장 할 때도 우리 위원장 이거 사퇴해야 된다. 거취 문제 이거 결심해야 된다. 이런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지금 제가 몇 가지 그냥 대충적인 것만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거취를 포함해서 책임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예. 간단하게. 예, 하여튼 위원장 우리 종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들 부실하고 한 부분들 그 말씀하시는 특혜 채용 의혹 문제라든지 또 이제 보안 이제 허술한 문제라든지 이건 최선을 다해서 그 위원님 걱정 안 드실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취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겠어요? 간단하게. 예, 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취에 대해서 지금 뭐 할 수 없다.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지금 제 남아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부끄러움을 느껴 제가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금년 1월 달에 말이죠. 사전 투표에 대해서 본인 확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본인 확인기 입찰이 있었죠. 190억 규모의 그 이번 2024년형 본인 확인기 입찰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때 이 네. 입찰에 결정된 업체가 네. 이 그 신분증 테스트 측정을 할 때 오류가 몇 % 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그때 보고가 안 돼서 아직 모르고 있어요. 뭐 보고를 못 받았을 때가 제가 할 말씀이 없는데 예. 신분증 이 테스트 측정해서 이번에 결정된 업체가 오류율이 10%가 났어요. 예. 아니 오류율이 10%가 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사전 투표율 대선 때 말이죠. 37%였어요. 1630만 명이 사전 투표를 하셨거든요. 그중에 만 10%의 본인 신분증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게 10%라고 하면 163명이 신분증이 제대로 오류가 되지 않고 오류가 났다는 얘기인데 이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요번에 선정한 요번에 190억 주고 또 했던 계속 결정된 업체지만 이 업체가 또 이런 오류율이 10%인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류 투성의 본인 확인기를 내년 총선 사전 투표에도 적용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입니까? 이거 정말 예전에 3.15 부정선거 있었다 그러면 이건 아주 현대판 부정선거입니다. 이거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참 이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이건 거론하고 싶지가 않지만 지난해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때 그 서울에 복귀하시면서 버스 전용차로 이용하시면서 두 차례 찍히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문제는 말이죠. 대법원장 콘보이에 꼬리 물기 이거 하는 꼼수를 썼다는 거예요. 아니 저 선관위가 대법원 하부 조직입니까? 나는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선관위원장이 대법관 지위도 있다 보니까 대법원장 콘보이에 편승해서 이런 얌체 편승을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상 이 독립기관의 장을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는 것은 선관위가 항상 강조하는 독립성엔 저는 위배된다고 저는 봅니다. 역행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거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데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라는데 헌법기관 중에 기관장이 비상임인 기관은 중앙선관위위원장밖에 없어요. 또 대법관 업무도 상당히 경무인 거로 알고 있는데 선거 관리 업무 집중하기 이거 힘이 되시겠습니까? 난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는 선관위도 이제는 상임위원장으로 돌아가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지금 헌법의 기관장이 다른 기관의 헌법 구성원이 지금 헌법기관 기관장을 겸직을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따 좀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꼼수를 쓰는 게 말이죠. 공명선거 추진 활동 수당이라는 게 금년 1월부터 이게 없어졌죠? 알고 계십니까? 네. 네. 근데 이것에 또 대체해서 이것도 꼼수로 말이죠. 안건 검토 수당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안건당 10만 원 하던 것을 30만 원으로 올려서 3배나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당을 감사원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수당 없애고 말이죠. 지금 다른 수당을 갖다가 3배로 올려버리는 이런 꼼수를 갖다가 하는데 이걸 샘플 사인을 하고 있는 게 선관위 위원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몇 가지 그냥 대표적으로 있지만 정말 부끄러움을 아시고요,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갖고 송관이를 어떻게 이렇게 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전투표기 문제도 거론했지만 그 내년에 사전투표기 이거 실물점 확인도 오류가 10% 나는 사전투표기에 되고 내년에 우리 국민들 보고 사전투표하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보면 보안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22군데입니다. 22군데가 1차 11개 업체가 보안망을 가지고 있고 또 2차로 11개 업체가 보안망을 가지고 그 중요한 개인정보들을 지키기 위해서 해킹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관위는 한 명과 한 명의 용역업체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 선관위 직원들의 보안 의식이 어떻습니까? 그 중요한 선거관리 시스템에 접근하는 비밀번호가 뭔지 아십니까? 1, 2, 3, 4, 5입니다.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 지난 5월 달까지 선관위 직원들은 업무망에서 쿠팡을 통한 쇼핑도 하고 네이버를 통한 뉴스 검색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위원장님,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 중요한 해킹으로부터 선거관리 시스템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각성하셔야 됩니다. 선관위는 사이버 보안에 관련해서는 사실 통째로 손을 놓고 외부 업체에 맡겨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내부 조력자가 없이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지난 2년 동안 북한으로부터 해킹 당했던 7번 차례 내부 조력자가 그럼 있었습니까? 아시지만은 북한의 사이버 해킹 능력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찰 총국 하에 해킹 부대가 10,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최고 수준의 해커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마음껏 자기 마당처럼 자기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것이 현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혹시 사전투표 관련해 가지고 한 사람의 유권자가 사전투표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계 장치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위원장님? 총장님 아십니까? 일단 저 투표 몇 개 장소를 가지고 몇 개 그 시스템을 거칩니까? 네. 일단 투표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본인 확인기 한 사람의 본인 한 확인기를 사람의 거칩니다. 유권자가 투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기계 장비가 5개. 본투표는 몇 군입니까? 본투표는 기계 장비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전자 기계 장비가 많은 사전 투표에 해킹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의 여러 가지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에서 많은 규정을 해놨습니다. 뭐냐? 사전 투표 관리관이 날인하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왜 인쇄 날인하는 겁니까? 사전 투표 용지에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QR코드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정보 많이 담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9페이지 한번 떼보세요. 9페이지에 보면은 선거구 QR코드에 들어가는 선거구, 선거구명, 청인, 자린날이 다 여기에 들어가 넣게 돼 있어요. 그냥 용지에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법대로 바코드 하시고 안 되면 본투표하고 같이 절취선을 만들어서 1년 번호로 하십시오. 정리해서 분류기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돌려가지고 그 결과를 내는 겁니다. 거기에 무효표나 재확인 대상지 분류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심사 계속이라는 데는 절차를 갖춰서 거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표 방식이 수개표 방식이라고요? 이게 공개 수개표 방식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분류기를 통한 개표 방식, 기계식 방식이고 전자식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개표기, 선거 장비, 해외 수출된 거 아시죠? 콩고, 이라크, 2020년도에는 카자흐스탄, 해외 나가서 모두 다 그 내용들이 엄청난 혼란을 불러오고 국가적 위기를 불러왔다는 내용도 아마 아실 겁니다. 외부에 해킹 가능성이 없다고요? 노트북에 연결된 간단한 프로그램만 조작하면은 후보자의 표 바꿔치기도 가능하고요. 규칙적인 표 혼입도 가능합니다. 내부 조력자가 없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거 전문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해킹 전문가는. 외부 업체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모든 신뢰를 다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지키기 위해. 근래에 이 선관위의 파동을 보면서 야 이거 선관위가 이러면은 이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 선관위에 예를 들어 투개표 조작 의혹, 심지어는 집계 조작 의혹이 나오면서 이번 국회의원 당선된 제 선거도 이 누군가가 조작돼가지고 제가 당선 안 될 걸 당선됐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까지 들더라고. 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관계의 자초지종을 떠나서 지금 국민의 시각은 선관위 간부들의 뭐 아파 찬스, 형 찬스부터 시작해서 감사를 안 받아가지고 어떤 의원님들이 아직까지 뭐 도둑 맞지도 않았는데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둑을 경비하기 위해서 세콤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설치를 했는데 그게 고장이 났다. 도둑은 안 맞았지만은 또 그게 무방비 상태로 있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사무총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게 괜찮습니까? 저 위원님의 그 염려는
정당한 것 같고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도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법기관이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그렇게 신뢰가 추락되고 손상되고 또 그 간부들이 그런 전행을 일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 선관위가 과연 헌법기관 맞습니까? 앞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취약성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북한으로부터 해킹 공격 받은 적 있습니까? 이번 보안 그 컨설팅 결과 중에서 한 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가셔서 선관위원장 용퇴하시라고 하십시오. 이 정도 조직에 이 정도 문제가 생기고 이 정도 부실하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 아니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 지금 법원도 고등법원 부장판사제가 폐지가 돼가지고 지방법원장 중에 무슨 차관급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단일 네, 호봉제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단일 호봉제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걸 단순 비교하는 건 그렇고 네, 비교할 그 수가 없다.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왜 상임위원을 선관위 출신들만 임명합니까? 사무총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해야지. 왜? 예, 그 부분 들어보세요. 선관위 직원은 9급으로 들어가도 1급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선관위보다 그 솔직히 들어가기도 어려운 법원 같은 경우에 법원 일반적으로 가면은 1급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조직 규모를 더 방대해도. 근데 왜 이 1급 자리를 시도 선관위원 상임위원 자리를 왜 선관위 직원들이 다 차지하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선관위가 개혁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안 묻는 거예요 지금. 개혁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선관위를 믿고 지금 다른 걸 하는데 상임위원하고 사무총장은 어떤 관계예요? 사무총장이 상임위원이 지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업무상. 업무상 그 법상으로는 감독권만 갖고 지휘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장만 사무처의 장인 사무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뿐이고 위원장 뷰인데 상임위원 위원장의 비상임이니까 사실상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사무총장을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네, 감독 권한의 일환으로 네.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사무처를 지휘할 수 그래서 있게 저는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물론 네. 뭐 대부분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헌법기관에 국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결정권을 안 갖고 있어요 사실상. 현재 사무처장도 재판에 전혀 아무런 결정권도 없고 또 재판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물론 의견은 국회 의견은 문서로해서 전달을 한다 그럽니다만은 또 중앙선관위도 난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사무총장이. 그 사무총장 외에 상임하는 상임위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국회 출석 문제를 과연 사무총장이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9명의 의사결정권 최고 의사결정권자 중에 한 명인 상임위원이 그리고 선관위 위원 중에서 가장 역량이 큰 상임위원이 나오는 것이 맞느냐?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사무총장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무총장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상임위원이 출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위원회 이제 구조와 사무처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지금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저는 상임위원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지위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좀 더 실효성 있는 대화가 국회와의 이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소방청장님, 네네. 그 소방청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본청 281명입니다. 아니 전국 소방관이 몇 명이냐고. 6만 7천 명 됩니다. 6만 7천. 경찰은 얼마예요? 경찰은 13만 명 정도 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만 얼마 되잖아요. 예, 예, 한 예. 2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소방본부는 보면은 직급이 경찰에 비해서 너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소위 말해서 서경학교 과장에서 바로 이제 지방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로 따지면 3급이나 2급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네. 내가 지금 정확한 직접적인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소방 중감, 소방감 이렇죠. 소방 중감. 예, 소방 중감, 소방감. 네,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간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소방관 본부장 밑에 그냥 바로 과장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네, 중간 그렇습니다. 단계 없어요. 근데 경찰은 차장도 있고, 근데 서울청 같은 데는 차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강원청 같은 데는 청장 밑에 부장이 있단 말이에요. 둘이나 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소방 조직이 경찰 조직의 한 2분의 1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 간부가 너무 없다. 이거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공무원이라는 건 사실은 열심히 해서 승진하는 맛에 공무원. 나도 공무원 해봤지만은 좋은 자리 가는 맛이에요. 열심히 해서 승진하고 영전하는 맛이 아는 거예요. 그런 인센티브가 없으면은 진짜 주말에 나와서 일하거나 야간에 나와서 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일한 만큼 대우를 해줘야 그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조직의 역량이 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소방청장이 기왕 왔으면 이런 중간 조직을 신설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 계속하세요. 정보 보안 체계를 더 견고히 구축하기 위하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우리 않았습니까? 위원회의 요청으로 네, 아니 그러니까 국정원, 권고한 게 기사, 맞고, 그러니까 보안점검을 청약과 하라는 그러니까 거는 국회의 말하자면 요구였습니다. 네네. 근데 왜 국정원이 요청이 있어서 위원회가 요청을 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음모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조용하세요. 제 얘기합니다. 저 국정원이 간단하게 해서 저희가 거부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아니, 다들 국정원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컨설 다들 보안 조용히 하세요. 검사를 못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국정원의 요청으로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없이 받아들였다고 보도자를 하시나야죠?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인간이 간사하죠. 차제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해서 제가 동의. 정리합니다. 네, 말씀 잘하십시오. 네.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써놓고 대답은 엉뚱하게 하시니까 지금 시끄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각자 갈 길을 갔다 이렇게 하셨죠. 네. 그러면서 아까 동료인 질의에 뭐냐면 선관위 시스템에 심어놓고 갔다. 그래서 북한에서 선관위 시스템을 해킹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이 선관위 시스템을 해킹해서 불법 선거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대답을 했는데 제가요? 그런 취지의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애매모호했어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지금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요. 국정원이 선관위의 시스템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해킹 툴 전부 끝났기 때문에 전부 철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 강병원 의원님이 그 이후에 보고받지 제가 못했지만 저희 정보 국 입장에서 2개의 해킹 툴이 발견됐다라고 지금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국정원이 어떤 말씀 불손한 빨리 돌리세요. 불손한 의도로 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서 그 의견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맞죠? 말씀드렸고, 그리고 네. 불씨 2개 남겨놨다는 거 뭔지 네, 그 부분에 저녁 대해서는 시간 저희가 시작되기 전 저녁 시간 하고 속개할 때 꼭 얘기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진석 의원님이 국정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탐지 차단 등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 열어줬기 때문에 들어왔다 이렇게 하셨죠. 네, 그러니까 대문, 마루문, 안방문 다 열어줬으니까 들어왔다는 거죠? 라고 하니까 맞다 그러셨어요. 지금 정리하십시오. 단순한 해킹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다른 침투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한 조건으로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했다. 어렵게 하시니까요. 전부 다 열어줘서 왔고 사실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가 다 해제해줬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오해가 되는 말로 말을 말씀을 그렇게 하지 했습니다. 마십시오. 그러니까 네. 그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정정하십시오. 그리고 또 지금은요. 열어줬기 때문에 들었다는 말씀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 국가기관의 시스템은요. 인트라넷이 따로 있습니다. 업무망.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인터넷망이 따로 있어요. 선관위에는 인터넷망, 업무망, 선거망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망 분리가 잘 안 돼 있어서 해킹해서 외부 인터넷으로 들어가니까 업무망도 갈 수 있고 선거망도 갈 수 있다는 게 국정원 발표인데 선관위는 이거 인정 안 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아까 대문, 쪽문, 마루문 다 열었다 할 때 그렇게 강하게 부인하지 못한 얼부분이세요? 오해가 있잖아요. 오해. 네. 2021년 4월 선관위가 북한 김스키 조직에 의해서 대외 문건이 유출된 거 사실이죠? 그죠? 네, 일부 그때요. 선관위 직원 상용 메일 계정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 PC에 악성 코드 감염이 발생해서 대비 문건이 나갔어요.
뚫린 거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 말씀하신 말도 어려워요. 진입장치, 차단 등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뚫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안 컨설팅 잘 받으신 거예요. 예,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모스크바에서 평양에서 심지어는 워싱턴에서 우리 들어올까봐 걱정하는 거를 해소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지금 매도되고 있습니까? 저희 그 직원의 보안 의식이 좀 박약하고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보안 감사 기능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차제히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제대로 전체적- 보강하시기를 네, 바라고요. 예, 위원님께서 인원 증원 저희들이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네. 예. 그런데 지금 그 전체적으로 지금 채용 비리도 있고 보안이 뚫린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갈 길을 갔다 이렇게 하시니까 선관위는 뭔가 잘했는데 국정원이 마구 들어오려고 해서 내가 도망갔어요. 네, 이렇게 미친다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제가 지금 다시 정정하십시오. 예, 어떻게 정정을 해드리냐면 아까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로 협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그러면 단독으로 그러면 발표하시라고 협의 안 된 또 내용의 핵심을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러두기 하는 식의 저희 과거의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또 일각의 정보 제공이 될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 컨설팅의 전제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을 시켜달라. 그리고 이 단순한 기술적인 부분 이외에 국민들이 오해에 서지 않도록 다른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부분도 그 발표문에 담아달라고 했는데 이건 순수한 보안 컨설팅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담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문헌만 가지고는 저희들 입장이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같이 합동 발표문 안에 그 같이 내용을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각자의 의견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서로 동의하고 합의된 상황입니다. 그것조차도. 네. 네.